지금 좌파들이요,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황상무 수석 사의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종섭 호주 대사도 자진 귀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이종섭 대사 오늘 귀국한다라는 겁니다. 총선 때까지 지금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겐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저거요,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저거 좌파들이 쳐놓은 덫이라는 것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좌파들이 쳐놓은 덫이라는 것, 말도 안 되는 갈라치기 가짜 뉴스라는 건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 내린 거예요. 뭐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팔다리를 다 물어뜯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내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좌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황상무를 사퇴시키고 이종섭을 자진 귀국시키면 좌파들이 물고 있는 팔다리 놔주냐고요. 안 놔줍니다. 이들은요, 더 심하게 묻어요. 더 심하게 물어뜯습니다. 자, 지금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수도권 총선 민심 앙카에 이종석 황상무 정리한 대통령.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못을 크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타이틀과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단독 이종섭 참석할 회의 급조했나. 심지어는 이종섭 자진구 관련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회의를 급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설. 이종섭 자진귀국은 임시 변통. 대사직 사퇴부터 해야. 안 물죠? 계속 물어뜯고 있죠. 경향신문. 이종섭 출국 논란에 가려진 본질은 최상병 수사 외압은 은폐 의혹. 오히려 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사설. 떠밀려 사퇴한 황상무, 이종섭은 바로 경질하라. 얘네들은요, 안 놓는다고요. MBC. 황상무 사퇴의 이유 설명은 없는 새벽 사의 수용 공지. 황상무 사퇴와 관련돼서 뭐하고 있습니까? 또 딴지 걸고 있는 겁니다. 이종섭 곧 귀국한다. 회의까지 급조. 의혹 외. 또다시 새로운 의혹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JTBC. 이종섭 조기 귀국, 황상무 자진 사퇴에도 또 다른 폭탄 터졌다. 새로운 논란을 또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친구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우리가 사태를 수습했다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뭔가를 해결했다고 얘기하더라도요, 좌파들은 물던 거 안 놓는다고요. 팔다리 물어 더 뜯는다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알고도 어제 저러한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켜주자고요. 제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좀 지켜주자고요.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외롭게 둘 겁니까? 제발 하나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선봉장에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더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기 위해서 선봉장에 나선다라면 그 후보와 관련돼서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더 결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저번에는 김건희 여사 탓하더니, 최근에는 도태우 탓하더니, 이제는 이종석 황상무 탓을 하면서
무조건 대통령실, 대통령 탓을 하고 있는 게 수도권 후보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제 좀 입장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 좌파들이 지금 저렇게 팔다리 다 물어뜯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의 가치와 우파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갈라치기 하는 것을 정면 돌파하고 있다고요. 그걸 막자라는 겁니다. 그걸 막자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좌파들, 더 나아가 모든 언론들로부터 지금 저렇게 물어뜯기고 있습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요, 모든 걸 다 양보해 준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850원짜리 대파 받냐? 현 정부 국민 삶에 관심이 없다면서 이렇게 대파 들고 있습니다. 야, 법카로 과일 사 먹었다고 수사받는 사람이 참 어이없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바로 잡고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한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가 결집을 해야지만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어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도 해야 되겠습니까? 공격도 해야죠. 공격도.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공격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좌파들이 숨기고자 하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는 거예요. 투표장에 나가는 것. 네. 우리 국민들에게 좌파들의 진실을 알려주고 좌파들의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를 넘어서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는 것만큼 저는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투표장에 나가야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지켜낼 수 있어요. 투표장에 나가야지만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요, 야, 이제 끝났어. 우리 어차피 졌어. 나 투표장 나가봤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장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 공감하잖아요. 좌파들이 정권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국정 운영을 잘해서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요, 결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파 이념과 가치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투표장에 나가자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좌파들은요, 알아서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알아서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회초리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바지 걷으세요. 네? 빨리 종아리 대라고 회초리 좀 맞게. 왜겠습니까? 어제 첫 번째 보십시오. 김남국이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거 김남국이 혼자 한 거 아니래요. 실제 민주당이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김남국이 탈당한 건 위장 탈당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남국 책임지는 차원에서 탈당한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뻥이었다. 내가 사과한 줄 알았더니 진짜 사과한 줄 아느냐. 내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탈당한다고 했더니 진짜 탈당하는 줄 아느냐. 결국에는 이재명이 또 한 번 우리 국민을 속였다라는 걸 불과 1년도 안 돼서 걸려버린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 있습니다. 신규 여러분. 실제 지금 서해 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세 개의 큰 불멸의 빛기둥이 대전 현충원의 상공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우리 용사분들을 비하하는 막말이 어디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민주당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공천해주고 이재명은 이와 관련해서 입을 싹 닫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진실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더 알려야 된다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서 제가 어마어마한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도를 봤어요. 무슨 얘기냐. 얼마 전 민주당 박용진을 꺾고 서울 강북군 경선에서 승리한 조수진. 실제 유시민과 방송을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공천 받았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과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성범죄자 변호 이력 때문에. 실제 그래서 지금 여성 단체들이 사퇴하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니까요. 조수진이가 뭐라고 말하냐. 국민이 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사과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수진의 과거 이력을 보니까요. 야,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지,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할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과거에 성범죄자를 변호함에 있어서 어떤 성범죄자를 변호를 했느냐? 바로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3년 동안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그 성범죄자를 변호해줬다는 거예요. 야, 저는 딸 가진 부모로서 진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당시에 조수진이 법정에 나가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대해서 다른 성관계 가능성을 주장했대요. 와. 여러분, 지금 이 초등학생 피해자 몇 학년이었다고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고요. 네? 초등학생이 성범죄 피해자를 입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다른 성관계 가능성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미쳤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있대요. 네?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신규 여러분? 이런 사람을 공천을 준다고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찍어달라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충격적이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때 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수진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감염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과 여성 2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성범죄자 등을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변호사.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를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진행됐던 수사와 재판. 조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 이걸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제3자 안에는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거죠. 피해자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를 한 거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근거로 가해자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10살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로 일하며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 했고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고 그래서 의뢰인이 좀 저랑 좀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고. 자, 시청자 여러분 보도 보셨죠? 이게 좌파들이 말하는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의 실체입니다. 야, 진짜. 초등학교 4학년에게 성범죄를 당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는데 다른 성관계 가능성을 주장하며 가해자로 아버지를 꼬집고 있는 저 변호 이력. 우리가 이거 그냥 둬서야 되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저런 사람이 국회 가서 뺏지다는 게 가능합니까? 저런 사람이 이재명과 손잡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자, 이거 우리가 띄웁시다, 신규 여러분. 우리가 띄웁시다. 좌파들이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그 추악한 진실이 얼마나 썩어 빠져 있는지, 좌파들이 말하는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저는 조수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두순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조두순? 만약에 조두순이가 조수진을 선임했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호할 겁니까? 저는 조수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딸 갖고 있는 부모로서 용서가 안 됩니다, 친구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일단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도 안 되지만 그 변호라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에게 다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아버지를 가해자로 몰았다라는 그 변호 이력이 전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2차 가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안긴 사람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공천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총선 치르겠다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띄워야죠. 띄워야죠. 중요한 건 이거죠. 과연 이재명이 이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금 천안함 막말, 더 나아가서 각종 막말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는 이재명이 과연 이것도 끝까지 모른 채 할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볼 것이고요. 이재명이 모른 채 한다라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심판을 내려둘지 전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저는 총선 전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좌파들의 가짜뉴스 타파하자. 좌파들이 숨기고자 한 진실 끌어올리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에 홍보하자. 그리고 조중동 가스라이팅에 절대 속지 말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저는 제가 정한 방향성, 그 방향성에 따라서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료 전달할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진행할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와 관련돼서 공감을 하신다라면 같이 목소리 내주십시오.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리고 좌파들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하고 추잡한지 우리 알려주자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고요. 이러한 진실관계들, 이러한 사실관계들만 알려준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할 것이라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끼리 손가락질할 시간 없다고요.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서로를 비판하며 손가락질할 시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고 윤석열 대통령 알리는 것만 해도 시간 모자라요. 좌파들의 추악한 민낯을 알려주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모자란 시간 우리끼리 손가락질하면서 허비하실 겁니까? 저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요 더 알렸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을요 더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좌파들의 추악한 민낯을 더 국민들한테 까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역할 계속해서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감되신다라면 우리 이거 수면 위로 띄우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